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가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건물이 토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찰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찰을 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지 보면은, 지상권은 약정과 등기로서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고,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은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 지상 지하 공간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또한 유사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을 들 수가 있는데,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나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을 취득해서 수호봉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만약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더라도 지료 청구를 하면 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를 특수지상권이라고 해서 경매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야 지상권 승인 요건을 파악해서 입찰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모르고는 가치 판단을 아무리 잘해도 경매에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승인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건물은 당연히 존치가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이 아니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며,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은 불성립이 되어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성립이 되면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동의 없이 양도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한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료 연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2년은 종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의 연체기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수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관습상으로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가 됩니다. 이는 영미권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건물 철거해야 되고,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실현으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습법상 법지권 성립 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여야 되고, 그리고 매매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하겠다는 약정이 없어야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건물이 동일 소유였는지 판단 기준은 가압류나 압류 들어왔을 시, 그보다 건저당이 먼저 들어왔을 때는 건저당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상권은 공간 이용하는 지상권인데 경매에서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물기지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야 등의 경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은 낙찰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 철저한 자료조사로서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경매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토지만 나왔을 때 매각제의 건물이 왜 발생되었는지, 건물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자료 또는 감정평가서의 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탐문으로서 소유자들 파악을 해 두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가압류 이전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을 해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만의 매각 시에는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가치가 있어서 입찰을 하게 된다면 지상권이 반드시 성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지료를 주는 것보다 월세가 월등히 많아야만 입찰을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면 건물만의 매각일 경우에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은 먼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며 준공이 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고 지상권 성립은 미등기라든지 뭐가 상관없이 건물이기만 하면은 공사 중인 상태에서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의 흐름을 잘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앞섰는지 뒤섰는지 순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입찰 전에 나무보다 숲을 보라. 토지만이 경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먼저 한 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법률적 요건을 모르면 가치 판단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은 건물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 승낙을 해주고 지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료 청구는 협의 및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않으면 사업 분쟁뿐만 아니라 지료가 연체되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칙은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인데 만료가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불성립이 되면은 낙찰자로서는 내가 낙찰받은 토지를 건물주와 매도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낙찰자가 건물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우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 신청을 해두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서 확정 판결 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이 매각이 될 경우에는 쉽게 입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유찰된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칙금 불성립 건물에 만약에 공사한 유치권이 있다든지 그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든지 또는 선순위 임차인 있어도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칙권이 있을 때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찰할 경우에는 자금 여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 판단 기준은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가압류 또는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동일 소유자였는지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가압류 및 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의 소유였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토지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 존재 여부를 파악할 때 5가지 유형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저당 설정한 후에 건물을 축조했을 때는 무조건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입니다. 토지의 건저당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도 법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회관념상 독립건물을 볼 수 없는데도 규모, 종류가 외형상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되어 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는 기둥과 지붕 또는 주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건물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을 때는 건물이라고 봐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지 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즉 가건물, 무건물 이런 건물인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설정 당시 전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가진 A가 B한테 매도한 경우에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경우 미등기 건물이 지상권을 가지느냐 이럴 경우에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법치권은 등기를 한 법률상 동일인 소유이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동일인 소유로 보지 않아서 법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설정 후에 건물을 철거 후 새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새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 존속 기간은 석조 등 단단한 건물일 경우에는 30년, 그 밖에 건물은 15년, 공작물일 경우에는 5년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